이제 제가 이제 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기본 사회는 지방에 답이 있어요. 지방이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화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을 주셨거든요. 근데 주제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예요. 이 15분의 기본사회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게 기본사회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기본사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회지?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경청을 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가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기본사회가 뭔지 알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당돌하죠? 얘기를 하라니까 묻다니. 이게 제 과거 직업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인데요. 33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3년 전에 올해가 정년인데 3년 전에 미리 좀 은퇴하고 기본사회가 너무 좋아서 기본사회 배우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처음에 기본사회가 뭐지? 그랬거든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기본사회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했던 묻진 않아요. 저 답하라고는 안 할게요. 기본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조금은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안 물어볼 거예요. 예. 이제 좀 드시네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은 또 뭘까요? 그리고 기본 사회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사회죠. 그래서 저는 기본 사회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 사회를 넘어서 기본 사회로다. 24회가 복지 사회, 복지 국가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비전, 우리 국가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성은 기본 사회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의 얘기이지만 또 젊은 청년들의 얘기고, 이제 막 태어나는 우리의 후손들, 미래를 위한 얘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함께 공유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게 뭐지?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지금 기본소득이 기본사회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불평등 문제랄지 또 뭐 어떤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명의 문제랄지 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한민국의 시스템, 틀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혁신을 넘어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게 뭐냐? 우리가 가야 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기본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기본 사회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즉 기본 사회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기본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거는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기본소득이냐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과 관련된
말씀은 제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벌써 그 최근 10년 사이에 불평등이 30%가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나오는가 하면, 또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침체된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라도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새로운 사회에 대한 마음속의 어떤 동경,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자리 걱정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AI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일자리를 뺏어가는 우리의 경쟁자이면서 적이냐, 아니면 AI라고 하는 게 발상을 바꿔본다면 나의 동반자이고 나의 친구이고 내 동료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AI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요, 이세돌 알파고 바둑 얘기는 잘 아시죠? 예, 이세돌 이후에 알파고는 엄청 더 진화했습니다. 인간하고는 재미가 없어서 바둑을 안 둡니다. 그러면 바둑 기사들 다 없어졌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둑 기사들의 기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왜? AI와 같이 바둑을 두면서 기력이 훨씬 향상됐어요. 지금 제가 앞에 띄워놓은 이 파워포인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감마가 만들어졌어요. 예. 감마 쓰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해줘요. 제가 컨텐츠만 주면 나머지는 5분 안에 감마가 다 해버립니다. 이거 제가 만들려고 했으면요 며칠을 했어야 될 걸 그렇게 해낸다는 거죠. 정말 AI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벗이고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AI를 무서워하지 말자. AI와 같이 함께 살자. 그럼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물론 일자리의 어려움도 감수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보지 말자.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보자 하는 말씀이고요.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이제는 에너지 대전환은 시대의 숙명이고 지구촌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예, 어떤 극단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루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본 사회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헌법 10조를 현실에서 실행하는 거다, 실현하는 거다. 헌법 10조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이죠. 예, 즉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입니다. 기본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적어도 국가가, 특히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해결해낸다는 거고, 그럼으로써 모든 시민이,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줄 수 있는, 이게 기본 사회다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헌법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게 바로 기본 사회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회는 아까 제가 그냥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저는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럼 성장의 다리가 뭐냐? 성장의 다리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세계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본 사회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보이는데 바로 못 건너가요. 왜? 강이 흐르니까. 그러면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리를 놓아야만 갈 수 있어요. 그 다리의 정체가 뭡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 우리 성장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분 남았다고 지금 그러는데 큰일 났네. 정말 너무하셨어요. 15분은. 예. 어쨌든 그 사이에 또 2분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장의 달인데 그 성장의 다리는 과거와 같은 성장 패턴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이 아니에요. 혁신주도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혁신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산업,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이걸 어차피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빨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가장 좋아하는 말, 빨리 가자 하면 제일 좋아해요. 빨리 AI 산업에서 뭘 넣어요? 세계 3대 강국으로. 재생에너지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전에 100% 재생에너지를 모든 산업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대전환을 이루어내자. 이 두 가지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AI는 인공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자연적 공유부입니다. 준비해 놓은 건 이미 시간이 저렇게 돼서 이제 다 마다하고 그냥 갑니다. 저는요, 이제 안 됩니다. 저거 보고 하려면요 시간이 안 되겠어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 전할게요. 이렇게 지금 자료집이 있으시면 그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미래 기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부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부가 중요한 건 공유부로부터 뭐가 나와요? 수익이 발생한다. 햇빛으로부터 수익이 생기고, 바람으로부터 수입이 생기고, 공기로부터, 물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의 자원들이 모두가 우리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그 공유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기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투자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AI에 대해서,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5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내 자본 투자입니다. 이 인내 자본은 단기간에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민간 기업은 못해요. 정부만이 할 수 있어요.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그 산업 고속도로를 정부가 만들어서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했죠. 그 다음에 정보고속도로를 놓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고속도로를 놓아서 IT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이제 그 시대도 지났어요. 미래 30년, 50년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에 깔려야 되고, 특히 에너지의 문제는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지방 분권형이에요. 따라서 화성이 지방 분권 도시의 선도로서 앞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거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 이따 이제 아마 토론 내에서도 그런 말씀이 이제 지방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성장과 기본사회, 소위 말하는 기본사회는 분배 쪽이고, 그럼 성장과 분배는 서로 다른 개념 아니냐? 아닙니다. AI와 인간이 같이 갈 수 있듯이 앞으로는 성장과 분배, 성장과 기본사회가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도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장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그 튼튼한 다리를 건너서 기본사회 땅으로 갈 수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막대한 투자를 이쪽 분야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은 열심히 성원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공유부는 우리의 모두의 것이니까, 공유부에 대한 투자도 결국은 내가 한 투자니까 마땅히 우리는 권리로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투자해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미래가 밝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는 걸 박수를 쳐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는 돈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 25만 원씩 전 국민 주면 13조죠. 13조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2%도 안 돼요. 그 돈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경제도 살리고 단기적으로 살릴 건 살리고 장기적으로 갈 건 또 가고, 이러한 균형과 조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그 미래는 기본사회에 답이 있고, 그리고 그 기본사회를 열어갈 가장 핵심 주체, 그거는 바로 정명근 시장님이 계시는 화성시가 선도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횡설수설 이제 막 넘길게요. 이렇게 해서 한 얘기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여정의 끝에는 이와 같은 기본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